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금개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에 관해 권고안을 제시했는데요. IMF 연금개혁 권고안 중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기여율 상향입니다. 이는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퇴직 연령의 연장입니다. 이는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입니다. 이는 연금의 지급 금액을 낮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IMF는 한국 경제가 2028년까지 2%대 초반 성장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다른 직영연금, 공무원연금 등과의 통합 등 강력한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50여 년 뒤에는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권고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춘다고 해도 정부 부채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2050년에는 노인 부양비, 이는 생산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말합니다. 노인 부양비가 100명당 80명으로 일본을 넘어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심각한 고령화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도 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연금 기여율 상향, 둘째, 퇴직 연령의 연장, 셋째,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국민연금에 낮은 소득 대체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 인상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수 확충과 지출 합리화 방안을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첫째, 소득 공제 축소, 둘째, 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 효율화, 셋째, 부가가치세 면제 합리화, 넷째, 부가세 인상을 권고했고, 다섯 번째, 전기 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시킬 것, 여섯 번째,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개혁 추진 경과입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988년에서 1998년 사이에 보험료율이 3%에서 9%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1998년에 1차 제도 개혁이 있었는데요. 소득 대체율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수급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집니다. 2007년에는 2차 제도 개혁이 있었는데요.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40%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1월 16일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대 15%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월소득 300만 원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현행 27만 원에서 45만 원,
18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11월 15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이안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모수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기준율 40%입니다. 이란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10%포인트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6%포인트 높이는 반면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 40%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란, 이안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보험료율은 최소 4%포인트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최종 개혁안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정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과 OECD 국가 평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은 한국이 9%, OECD 평균은 18.2%로 한국이 절반 수준입니다. 실제 소득 대체율은 한국이 42.5%, OECD 평균은 42.2%로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 보장이 먼저냐, 재정 안정이 먼저냐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현안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는 이란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과 이한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이란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의 의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으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면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서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소득 보장 강화를 강조하는 쪽은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장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기금 소진 우려에만 집중하는 것은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다 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실질 평균 소득 대체율이 24% 수준이고 국민연금 본연의 역할인 노후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7%로 OECD 국가 중에 최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안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의 의견입니다.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전에도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급격한 고령화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더 많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돼서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계속 지속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정은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 보장이 먼저냐, 재정 안정이 먼저냐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논란이 지속되는 현안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회 각계각층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점, 단점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연구,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IMF의 연금개혁 권고안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